안녕 경제행는 오리야.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사람들을 들끓게 만드는 말을 던졌어. 2026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설 수 있고 2030년쯤에는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사람들은 늘 그렇듯 이렇게 반응하지. 또 시작이네. 테슬라 주가 떨어지니까 쇼하는 거 아니야? 원래 머스크는 과장 심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섭게 봐야 하는 건 머스크의 화법이 아니야. 정말 섬뜩한 건 그 과격한 예언 뒤에서 이미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현실이 있다는 거지. 전 세계가 전력 부족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반도체는 더 작고 더 강해지고 있고, 로봇 손은 인간의 손동작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AI가 똑똑해진다는 가벼운 뉴스가 아니야. 이건 지능의 가격이 무너지고 노동의 가치가 흔들리고 인간이 경제 시스템에서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가 다시 정의되는 이야기야. 오늘은 머스크의 발언을 그냥 자극적인 미래 예언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를 깊게 파헤쳐 볼 거야. 사무직은 왜 먼저 위험해지는지, 왜 로봇이 의사까지 위협하는지, 왜 머스크는 저축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말하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병목이 결국 전기와 반도체인지. 오늘은 주장보다 구조를 보자. 말보다 그 말이 가능해지는 조건을 보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지점부터 보자. 머스크는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만들고 보고서 쓰고 숫자 정리하고 메일 보내는 사무직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고 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단순 노동이 먼저 사라지고 사무직은 그보다 늦게 무너질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지금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육체 노동이 아니라 언어와 정보 처리이기 때문이야. 회의록 정리, 보고서 초안, 데이터 요약, 계약서 검토, 고객 응대, 이런 일들은 이미 인간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몇몇 직업이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공부해서 사무직 가면 최소한 안정적이다라는 공식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어. AI가 사람처럼 완벽해야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전혀 아니야. 회사를 움직이는 논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이거든.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24시간 일하고 월급 안 받고 쉬지 않고 실수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면 기업은 결국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무직 대체의 핵심은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워지느냐가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사라지느냐, 그게 본질이야.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사무직이 아니라 전문직의 상징, 그것도 가장 대체되기 어려워 보이던 외과 영역까지 건드려. 그는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최고 수준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봐.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비웃지. 말이 되냐고, 수술이 장난이냐고. 그런데 차갑게 뜯어보면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돼. 수술이라는 건 결국 정밀한 판단과 정밀한 손동작의 결합이야. AI가 영상 판독과 의학 데이터를 수없이 학습하고 로봇손이 미세한 떨림 없이 절개하고 봉합할 수 있다면 인간이 가진 숙련의 독점이 깨질 수 있어. 인간 손은 대단하지만 흔들리고 지치고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 반면 기계는 그렇지 않아. 물론 당장 내일 모든 의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온 영역에도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법률, 회계, 세무, 설계, 자문, 분석. 고학력 전문직이 가진 프리미엄도 결국은 희소한 판단력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판단력 자체가 복제 가능해지고 그 판단을 실제 손과 몸으로 실행하는 로봇까지 붙기 시작하면 전문직 소득의 희소성도 서서히 압박받을 수밖에 없어. 머스크가 던진 진짜 공포는 로봇이 인간을 닮았다는 데 있지 않아. 인간이 비싸게 팔 수 있었던 능력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걸 예고하고 있다는 데 있어. 여기서 머스크는 더 파격적인 얘기를 던져. 미래에는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었지. 열심히 벌고, 아껴 쓰고, 투자하고, 노후 자금 만들고, 나중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머스크는 오히려 그 프레임 자체가 낡을 수 있다고 봐.
AI와 로봇이 재화와 서비스를 엄청난 속도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인간 노동 없이도 사회 전체가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서 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야. 그가 말한 건 단순한 기본소득이 아니야. 오히려 그보다 더 센 개념인 보편적 고소득에 가까워. 한마디로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계가 창출한 부를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겉으로 보면 엄청난 유토피아처럼 들리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행복한 미래냐 아니냐가 아니야. 오히려 이건 기존 경제 시스템이 버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꺼내야 할 카드일 수 있다는 거야. 소비자가 돈이 없으면 로봇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거든. 즉,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발상은 낭만적인 선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꺼내는 생존 장치일 수도 있어. 그런데 머스크도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 그 이후는 잘 모른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보통 이런 미래론자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든. 그런데 머스크는 오히려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예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인정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야.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은 늘 사람이 적응할 시간을 줬어. 증기기관이 나오고 전기가 깔리고 인터넷이 퍼져도 사회가 따라잡을 시간이 있었지. 그런데 AI와 로봇은 다를 수 있어. 이번에는 기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능 그 자체의 생산 방식이 바뀌고 있거든. 지금까지 지능은 인간에게 묶여 있었어. 사람이 태어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숙련하면서 만들어졌지. 그런데 이제 지능이 서버에서 증식하고 칩 위에서 복제되고 전기만 있으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 이건 역사상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그래서 머스크는 우리가 단순히 발전하는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예측 프레임 자체가 부서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지. 이 대목에서 머스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 미래의 병목은 결국 두 가지라는 거야.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AI를 소프트웨어 이야기로만 보기 때문이야. 챗봇이 똑똑해졌다. 영상 생성이 좋아졌다. 추론 능력이 올라갔다. 그런데 그런 건 전부 표면이야.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칩과 엄청난 전기와 엄청난 냉각과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깔려 있어. 즉, AI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물리적인 산업이야. 머스크가 에너지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 그는 심지어 지구에서 핵 융합 흉내를 내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핵 융합로, 그러니까 태양을 활용하는 게 더 본질적일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하지. 과장이 섞였을 수는 있지만 방향은 분명해. 미래 문명의 핵심은 더 똑똑한 알고리즘 하나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먹여 살릴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머스크의 예언은 단순한 기술 전망이 아니라 경제 전망으로 바뀌어. 누가 더 똑똑한 AI를 갖느냐보다 누가 더 많은 전기와 더 좋은 칩을 확보하느냐가 진짜 승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 보자. 머스크가 말하는 휴머노이드의 폭발력은 사람 모양이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야. 핵심은 AI가 현실 세계에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데 있어. 지금까지 AI는 대부분 화면 안에 있었지. 글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코드 짜주고, 분석해줬어. 그런데 로봇 손이 정교해지고,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잡고, 현실 공간에서 물건을 옮기고, 조립하고, 수술하고, 돌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AI는 단순한 디지털 도구가 아니라 물리적 노동력이 돼.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도 여기 있어. 로봇이 진짜 무서운 건 한 대가 사람 한 명을 대체해서가 아니야. 그 로봇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고, 공장에 들어가고, 물류센터에 들어가고, 병원과 가정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노동의 공급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지.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면 보급 속도는 직선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뛸 수 있어. 한 대가 두 대를 만들고, 두 대가 네 대를 만들고, 그 네 대가 더 많은 생산 라인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노동력 시장에서 정말로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워져. 이쯤 되면 머스크가 왜 인간을 생물학적 부트로더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가. 굉장히 차갑고 불쾌한 표현이지만 그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야. 인간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높은 지능을 깨우기 위한 중간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인터넷과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쌓아 올린 끝에 결국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이 태어날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지. 부팅이 끝나면 부트로더는 뒤로 물러나듯 초지능이 완전히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인간 지능의 경제적 비중은 점점 작아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단순히 철학적인 도발이 아니야. 경제적으로 번역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뜻이 돼. 지금까지 인간은 지능을 독점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어. 판단하고, 계산하고, 설계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인간의 가장 비싼 자산이었지. 그런데 그 지능이 이제 인간 바깥에서 무한 복제되기 시작하면 인간이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흔들린다는 뜻이야. 그리고 머스크는 이 게임을 기업 경쟁으로만 보지 않아 국가 경쟁으로 봐. 특히 중국을 굉장히 무겁게 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력 확충, AI 컴퓨팅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지.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명확해. AI와 로봇은 단순히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력과 산업 패권을 결정할 도구라는 거야. 한 나라가 로봇과 AI를 대규모로 도입해서 더 싸게,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는데 다른 나라는 인간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도입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인간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생산성에서 밀리고, 수출에서 밀리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야. 도입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입하면 사회가 흔들리는 딜레마야.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아. 만약 지능도 흔해지고, 노동도 흔해지고, 전문지 프리미엄도 약해진다면 앞으로 뭐가 진짜 비싸질까? 여기서 머스크의 말들을 거꾸로 읽으면 답이 보여. 오히려 희소해지는 건 인간의 노동이 아니라 그 지능을 돌릴 수 있는 전력, 반도체, 생산 설비, 데이터, 인프라의 소유권일 수 있어. 누구나 AI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AI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칩과 에너지를 가진 쪽은 극도로 소수일 수 있거든. 즉, 표면적으로는 지능의 민주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밑에서는 오히려 인프라의 독점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야. 이게 머스크 미래론의 가장 불편한 얼굴이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약속과 그 풍요를 통제하는 소수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같이 들어있거든. 결국 머스크의 예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거야. 지능의 가격은 무너지고 노동의 희소성은 사라지고 인간은 더 이상 경제 시스템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 사무직은 안전하지 않고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고 저축이라는 개념도 달라질 수 있고 의료와 생산과 서비스의 중심축이 사람에서 기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 예언이 전부 정확히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과장도 있을 거고 지연도 있을 거고 중간에 생각하지 못한 장벽도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머스크가 100% 맞느냐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그가 던진 방향성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현실의 숫자와 산업 구조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전력은 이미 부족하다고 하고, 칩은 이미 병목이고, 로봇은 이미 인간의 손을 흉내내고 있고, AI는 이미 화이트 칼라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어. 즉, 우리는 아직 미래를 부경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남겨보자. 만약 머스크의 말처럼 2026년이 AGI의 문턱이고 2030년이 인간지능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이라면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무엇일까? 직업일까? 자산일까? 교육일까?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일까? 그리고 그 시대에 진짜로 살아남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조 변화의 본질을 먼저 읽는 사람일지도 몰라. 인간이 더 높은 지능을 깨우기 위한 시동 프로그램이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중심을 지켜낼 존재인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야. 이 게임은 이미 시작됐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는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 볼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같이 읽어보자. 경제 읽는 오리였습니다.